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가집을 가야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임야 경매 개발의 모든 것 여러분 저처럼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산지법을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산지복구 의무 면제 조항이 있어요. 그죠? 산지복구 용어가 어렵죠. 처음에 듣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임야가 있으면 임야를 이렇게 개발하고, 그죠? 만약 개발이 중단됐어. 아니면 뭐 개발이 취소됐어. 그랬을 때 이 산지를 갖다가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복구라고 해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죠? 안전장치 해고, 그죠? 안전장치 하고 나무 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한 거, 어려운 건 아닌데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산지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산지 복구 의무죠. 그죠? 의무.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좀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산지복구 의무 면제 조항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보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옛날에, 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에 공인중개사 한 10몇 년 전에 할 때, 한 8년, 10년 됐나? 할 때, 어떤 사장님이 이제 사장님이 개발하다가 이제 임야를 갔어요. 근데 산을 이렇게 깎았더라고요. 깎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장님께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장님, 이거 복구하는데 돈 좀 많이 드시겠습니다. 한 돈 천만 원 나오겠는데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 공인중개사가 저렇게 실력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장님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일정 조건이 되면, 산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까지도 면제된다. 그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왜? 이런 것들은 아주 꼼꼼하게 공인중개사 때도 공부하지 않았던 것들이니까 자신만 가지고 그냥 현업에 뛰어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산지복구 의무 면제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 띄워볼게요. 이게 잘못됐네. 산지복구 의무 면제 조항 한 칸 띄어야 되는데 면제 조항. 요게 맞는 것 같아. 산지복구 의무 면제 조항. 요게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알면, 만약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가 나왔어. 이런 우리가, 산을 까놓고, 일정 부분 이렇게 뭘 까놓고, 공사하려고 까놓고, 그냥 방치 상태에서 경매로 나왔어, 이게. 경매로 나왔어. 그럼 사람들은, 야, 이거 복구하는데 돈 많이 들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면제를 받으면, 돈 좀 더 아낄 수가 있겠죠. 더 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산지복구 의무 면제 조항. 또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산지복구 의무 면제 신청서가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 산지복구 의무 면제 신청서가 있어요. 이게 말이 길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복구해야 되는데 복구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교재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쭉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죠. 첫 번째 강의는 607강부터 보세요, 여러분. 607강, 임야 경매, 개발의 모든 것 1편 총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임야 경사도 낮추기.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는 간단하면서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제가 이건 공개할 수 없는 것들. 물론 저하고 친하게 지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것은 제가 2가지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산지복구 의무 면제 신청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총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다 경사도 산지 경매에서 쭉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심화학습 들어가서 지금 어제 이제 요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산지 전용화 기준의 세부사항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건너뛰어서 요거 산지복구 의무 신청 요거 산지복구 의무 면제 신청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 그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과연 알까? 그죠? 알면 진짜 여러분들 박사세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 이 산지관리법이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알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볼게요. 결론은 제가 마지막에 지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지어드리는데 제가 일단은 원론적으로 법조문하고 시행령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읽어볼 겁니다. 자, 산지관리법에 보면 산지관리법 39조에 보면 산지 전용 등의 복구라고 돼 있어요. 복구.
그죠? 산지 전용 등의 복구.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복구해야 하는 산지가 다음 각 호의 은에 해당하는 경우 어쩌고저쩌고 하나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한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복구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죠? 어차피 뭐 산지 전용이라든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산지를 뭐 이렇게 파내든지 깎든지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까냈다고 합시다. 이게 산인데 이게 산인데 이게 둥그런 살인데 이렇게 까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게 사면이고 변면이고 사면이고요. 여기 이제 집을 여기다 이렇게 얹히겠죠. 이렇게요. 집을 얹히려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복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법조항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어쩌고저쩌고 이게 사실은 이거 뭐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야, 이 말뜻이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러분 이게 뭐 이게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이거 알겠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 그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 요거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그럼 뭐 아예 포크레인도 안 됐다는 얘기야? 뭐야 그러면? 그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뭡니까? 시행령이죠. 시행령 한번 봅시다 그러면. 시행령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그죠? 시행령 봐도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여러분들 뭔 뜻인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후단에 결론을 지어드린다고 했죠. 자,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뭐라고 여러 가지 써있어요. 그죠?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그죠? 여기는 산지관리법에 보면 시행령에 47조 복구 의무 면제라고 돼 있죠. 분명히 돼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안 봤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런 걸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보지 사실은 경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잘 안 봐요. 아니면 측량설계 사무실이라든가 토목 측량설계 사무실은 보는데 여러분들 경매하는 우리 경매인들은 이런 거 안 본다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자, 법 제39조 아까 위에 있는 법 39조에요.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있거든요. 그죠?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밑에 경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갖고 결론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법도 이렇게 두리뭉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법 조치에 유권의식이 필요하고 대부분 판례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다만 임도, 작업로,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복구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절토, 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절토, 성토한 토지는 복구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럼 복구 면제가 아니네? 된장 임도, 작업로 이런 것은 당연히 내는 거고, 그죠? 사람이 다녀야 되는 거고, 그죠? 등산로, 산책로 이런 거 복구하는 사람이 바보죠, 그죠? 그런데 절토, 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외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절토, 성토했으면 복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면제를 해준대?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목 변경을 목적으로 그죠? 산지 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 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지목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 뭐죠? 건축 허가를 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개발 행위를 득했다. 둘 중 하나입니까? 그죠? 뭐 산을 농지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여기다 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서 지목을 대나 창고나 공장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지목 변경을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했겠죠. 그렇지만 절토, 성토, 비탈면,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이게 무슨 강아지 푸드먹는 소리야. 그죠? 아니 건물을 지려면 절토, 성토도 해야 되고 그죠? 뭐 비탈면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비탈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 드렸죠. 비탈면에 대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그 바로 임야를 보는, 우리가 경매로 임야가 나왔을 때 보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것도 애매하죠. 그죠? 요것은 뭐 하지 말라는 거. 요것은 면제가 아니라, 요것은 1항은 요건 면제가 아니라 하라는 거고. 자, 여기 3항은 복구할 대상이 없는 경우. 이건 뭐, 야리까리해. 그죠? 뭐, 야리까리해. 그죠? 뭔 말인지 몰라. 썩을, 이거. 그죠? 뭔 말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제가.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산지 전용 신고 또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한 자가 법 41조에 따른 조치 전에 목적 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 의무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법조문을 읽으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또는 산지 전용 신고 또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한 자가, 그죠? 어쨌든 뭐, 그죠? 뭔가 전용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일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가 어쩌고저쩌고 복구 대집행이거든, 이게. 제 41조에 따른 조치 전에, 41조가 뭐냐면 복구 대집행이에요. 복구 대집행을 하기 전에, 그죠? 하기 전에 다시 산지 전용 허가를 또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산지 전용 신고 또는 산지 일시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그죠? 허가가 나야 된다는 얘기. 다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임야를 쫙 까놓고, 그죠? 공사가 중단됐어. 그런데 국가에서는 복구 대집행 명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복구 대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복구 대집행 이전에 다시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산지 전용 신고 또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받은 자가, 그죠? 받은 자가 국가에서 인정했을 때 합리적이다고 판단했을 때, 그죠?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복구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산지 복구 면제의 전부예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 이걸 보고 아실 수 있겠어요? 판례도 하나 있는데 판례는 제가 소개시키지 않을게요. 그냥 그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 보고 여러분은 그러면 딱 어떤 산지 경지 임장을 딱 갔어. 자, 요렇게 생긴 산인데, 요렇게 대충 이제 낮은 구름텅이에요. 그런데 여기 산을 조금 이렇게 막 텁하게 돼가지고 여기 지하도 이렇게 심고 집을 하나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올리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어. 그죠? 올리고 있어. 근데 이게 경매가 나왔어. 물론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있죠. 기간도 있고, 그죠? 변경도 있고, 연장도 있고, 그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 쭉쭉쭉. 이것은 이제 450강부터 이제 심화학습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럼 이거 어차피 한번 절도성토 했잖아. 그럼 이건 복구 면제가 안 되겠네? 복구를 해야 되겠네? 그건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법조문을 보면, 야리꼬리하다, 이거죠. 야리꼬리하다. 뭔 말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복구 의무 면제 신청서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9호 서식이에요. 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쭉 밑에 내려보면 여기 이제 서식이 있습니다. 복구 의무 면제 신청서라고 있죠. 여기 쭉 이제 개인적인 인적사항 적어놓으면 되는 거고, 타당성 조사 이건 안 해도 돼. 네,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어쨌든 자, 여러분 요렇게 산지 전용 등의 복구 또는 산지 전용 복구 의무 면제 이렇게 돼 있고, 산지 의무 복구 면제 신청서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산지관리법하고 여기 산지관리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것만 가서는 그럼 대체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낙찰을 받았을 때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궁금하시죠?
법조문 아무리 뒤져보고 내리 해도 여러분 못 찾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워야 산다고. 남들은 산지법, 뭐, 표고, 경사도 제가 좀 지금까지 강의한 사람들 많이 깠죠? 속된 말로 그냥 쓸게요. 족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사도 표고,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한다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는 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기, 부산에 계시는 강동열 사장님이 정말 대한민국의 박사십니다. 그리고 좀 창원의 어떤 학원에서는 또 요즘 공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대. 내가 그거 보고 웃었어요. 그죠? 그거 보고 웃었습니다. 근데 좀 자기가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분은 조금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 듣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럼 제가 지금부터 결론을 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좀 야리까리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결론을 지어볼게요. 자, 아까 그 법 시행령 결국에 두리뭉실하고 야리까리한데 이것의 결론이 딱 나와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여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 자, 제가 사실 맨 앞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산지복구 의무 면제 신청해서 산지복구 의무 면제 신청이라는 게 그죠? 말 그대로 그죠? 복구할 대상이 없거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복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토임 옛날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죠? 산자가 안 붙은 거 낮은 어떤 구릉산 이렇게 있죠?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밭으로 썼다가 옛날에 밭으로 썼다가 지금 묵답이 되어 있는 거 어떤 그런 것들 또 나무가 이렇게 야산인데 조그만 나무들이 심어 있는 것들 경사가 거의 없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토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토임은 뭐예요? 그냥 토지대장에 등재된 거잖아요. 그냥 토지대장에 등재되고 산자가 붙은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재되는 건데 사실은 구분의 시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토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절토, 성토 및 구조물 소치가 없는 것들. 그죠?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 낮은 이렇게 구렁텅이 산인데 그죠? 낮은 산인데 여기에 그죠? 절토, 성토는 어느 정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조물이 없는 경우들,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건물이 지타가 많았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 경우,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낮은 어떤 묵답이 있어, 묵답. 그리고 임야는 임야인데 낮은 산이야. 낮은 거의 경사도 없어. 그런데 집 지려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냥 나무 베버리고 까놓기만 했어. 그죠? 요런 것들은 복구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그 농업인주택이라든가 임야를 개발할 때 농림어업인주택 같은 경우는 660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수 있죠. 그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허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산지 전용 허가라든가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신고 그런 것들이 660제곱미터 이하는 복구 의무가 없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죠. 뭐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단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복구할 토지가 없다는 것은 제가 이제 결론을 지어드렸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토림에 낮은 산들, 이렇게 낮은 산들이 있죠. 그죠? 낮은 산들의 절토, 성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집을 지려면 약간 좀 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복구하는데 얼마 들지 않아요. 그런 것은 나무 가서 이제 심어놓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낮은 구렁텅이 산에 이렇게 나무 까고 그죠? 나무 까고 포크레인으로 좀 이렇게 바닥 다지게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이제 평평한 밭이 있는데 그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 그런 것들은
복구 의무가 면제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 660제곱미터. 여기 660제곱미터라고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죠? 660제곱미터 이하인 임야는 복구 의무가 면제된다. 그래서 우리가 딱 경매를 봤을 때 이렇게 뭐 이제 딱 경매 물건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뭐 이제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뭐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좀 까놨어, 이렇게. 그럼 이게 660제곱미터야. 아니면 여기 이렇게 뭐 나무 싹 베고 깨끗이 까놨어, 다져놨어. 그죠? 설토 정토가 없이, 50cm 이상의 어떤 그런 성토라든가, 그죠? 아니면 절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깔끔하게 평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포크레인을 밀어놨어. 이런 것들도, 복구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609강에서 산지 복구 의무 면제 신청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 복구할 대상이 없거나, 그죠? 허가 대상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는 복구 의무가 면제된다. 복구 안 해도 된다. 그죠? 특히 이제 어떤 경사도가 없는 것들 있죠. 경사도가 약한 것들. 그냥 이렇게 한번 조금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몇 번 손대고, 이제 그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구조물 설치가 없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시죠? 그죠? 절토 성토만 심하게 안 하면 돼요. 절토 성토. 그러니까 여기 제가 다 했죠. 절토 성토를 심하게 하지 않은 부분. 그죠? 경사가 없고, 여기 대충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내용만 모르면 잘 모르니까 절토 성토의 산지를 제외한다. 그 다음에 여기 절토 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그죠? 절토도 하지 말아요. 성토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토계획부에서 얘기하는 게 50cm죠, 50cm. 그죠? 50cm 정도는 뭐 한 1m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죠? 뭐 가서 공무원이 뭐 재볼란가? 재볼 수도 있겠네. 근데 어쨌든,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국토보호법에 연결하면 편하죠? 50cm 이하. 허가받지 되는 그런 것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까지 않으면, 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한 뭐 1m 이상 까지 않으면,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기업적으로 파지 않는 이상은, 뭐, 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0제곱미터 이하는 200평 정도죠. 이것도 역시 복구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 했고, 다음에는 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환경영향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이게 환경영향 평가도 여러분 예외 조항이 있어요.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 두는 경우 예외 조항.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뭐 보존관리는 5천, 생산관리는 7천, 뭐 이런 거 뭐 숫자를 외우려고 그러는데 전 숫자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숫자 이거 외우지 못해요. 외울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 내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5천 같은 경우는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도 같이 5천으로 환경영향 5천 제곱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표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예외 조항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굳이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임야가 있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제 유튜브 경매사령관에 뭐 환경영향 평가 쳐보십시오. 뭐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있고, 환경영향 평가가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개인들한테 또는 조금 어느 정도 좀 기업들한테도 필요한 것들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예요. 전략 환경 평가라든가 환경영향 평가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면 큰 신도시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큰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온다든가, 요럴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숫자는 못 외우더라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예외 조항이 있다. 예외 조항이. 우리가 산지 복구도 다 해야 되지만 산지 복구도 다 안 해도 된다. 예외 조항이 있듯이 요 환경영향평가 임야를 개발할 때 예외 조항도 반드시 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좀 내용이 조금 긴데 간단하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그냥 줄여서. 그죠? 줄여서 간단하게 할 거고. 나머지 이제 요 부분은 제 블루오션 교재에 있어요, 여러분. 블루오션 교재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